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세컨피입니다. 리눅스 커널, 그 깊숙한 곳에서 우리 시스템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수호자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믿고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갑자기 돌변해서 시스템을 공격한다면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컨피 이 정말 크고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오늘 이야기는 대략 이렇게 흘러갑니다. 커널의 공격 표면이 얼마나 넓은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막으려던 첫 시도가 왜 좀 어설펐는지, 그리고 BPF라는 기술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또 그래서 만들어진 보안 규칙들이 왜 깨지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날 클라우드 환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마치 하나의 디지털 요새가 진화하는 과정을 따라가는 여정 같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커널의 광활한 공격 표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방화벽이니 백신이니 좋은 걸 써도 결국 모든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의 심장부인 커널을 거쳐야만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관문, 그 커널 자체가 어마어마한 공격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숫자 300 플러스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이 파일을 읽거나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커널한테 이것 좀 해줘 하고 요청을 해야 하잖아요. 이 요청 통로를 우리가 시스템 콜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 통로, 즉 문이 300개가 넘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공격자가 들어올 수 있는 문도 300개가 넘는다는 뜻이죠. 와, 이건 공격 표면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C컴프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아이디어예요. 프로그램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는 이 300개가 넘는 문 중에서 딱 내가 허락한 요 몇 개만 써. 나머지는 전부 다 봉쇄야. 하고 규칙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문은 아예 잠가버리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이렇게 멋졌던 건 아니에요. 2005년에 나온 첫 번째 버전은 의도는 정말 좋았는데 너무 과격했어요. 비유하자면 문을 만들어야 할 곳에 그냥 통째로 벽을 세워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주 무딘 도구였습니다. 그게 바로 엄격 모드라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 정말 엄격했어요.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딱 이 방식이었습니다. 클럽 경호원이 명단에 딱 4명 이름만 적어놓고 이 이름 아니면 누구든 그냥 바로 쫓아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Read, write, exit, seek, return. 딱 이 4개 빼고 다른 시스템 콜을 부르는 순간 그 프로세스는 그냥 가차없이 종료, 즉 시그킬 당했습니다. 여기서 이 방식의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나죠. 보안? 네, 보안은 정말 끝내주게 강력했죠. 근데 문제는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거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파일을 여는 것 같은 너무나 기본적인 기능까지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러니 사실상 쓸만한 프로그램은 거의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안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셈이니까요. 훨씬 더 똑똑하고 유연한 방법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컴 이야기에 아하 하는 순간 바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2012년이었어요. BPF라는 엄청난 기술을 만나면서 세컴은 그냥 무식하게 내려치던 둔탁한 망치에서 아주 정교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메스 혹은 방패로 극적인 진화를 하게 됩니다. BPF, 버클리 패킷 필터의 약자인데요. 원래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걸러내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 기술을 세컨프에 접목시킨 겁니다. 이 BPF가 바로 오늘날 세컨프의 강력한 엔진, 심장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있으니까 개발자들이 뭘 할 수 있게 됐냐면 그냥 파일 열기는 허용 이게 아니라 A라는 파일만 읽기 권한으로만 열 수 있어? 처럼 시스템 콜의 내용물, 즉 인자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는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규칙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옛날 엄격 모드랑 BPF 모드를 비교해보면 와, 이건 거의 다른 기술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유연성, 정밀도, 그리고 당연히 실용성까지. 모든 면에서 엄청난 도약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망치가 정말 날카로운 메스로 바뀐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 BPF 기반 세컨프,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나 견고하고 믿을 수 있는 방패가 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세컨프가 절대 어기지 않는 몇 가지 핵심적인 보안 규칙, 설계 원칙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정하면 절대 바꿀 수 없다. 바로 불변성입니다. 일단 어떤 프로세스에 세컨 필터가 딱 하고 적용되잖아요. 그럼 그건 그걸로 끝이에요. 절대 제거하거나 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공격자가 프로그램에 침투하는데 성공했다고 쳐도 그 프로그램이 갇혀있는 세컨비라는 감옥의 규칙 자체는 손댈 수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바로 상속입니다. 이것도 정말 똑똑한데요.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부모가 갖고 있던 시컨프 규칙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자동으로요. 이렇게 함으로써 갇혀있는 프로세스가 그럼 나는 규칙 없는 깨끗한 자식 프로세스 만들어서 탈출해야지 하는 꼼수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보안 규칙이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장. BAPF는 오직 CPU 레지스터에 보관된 원시 숫자 값만 평가한다. 이게 얼핏 보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세컨프의 또 다른 천재적인 면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종류의 해킹 공격을 막아내는 비결이거든요. 그 비밀은 바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쳐다도 안 보고 오직 CPU 레지스터에 있는 값만 믿는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입니다. 이게 왜 기발하냐면요.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 영어로는 TOC/TO라고 부르는 아주 고전적인 해킹 기법이 있어요. 경비원이 신분증을 검사하는 동안 뒤에서 몰래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시컨프는 시스템 콜이 커널에 딱 들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 레지스터에 담긴 값을 원자적으로, 즉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한 번의 동작으로 딱 검사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검사하는 척하다가 슬쩍 값을 바꿀 시간 자체를 주지 않는 거죠. 이 바꿔치기 수법이 아예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변성, 상속성, 그리고 바꿔치기 방지까지 이렇게나 강력하고 깨뜨릴 수 없는 규칙들이 있으니 세컨프가 오늘날 기술 현장에서 어디에 가장 중요하게 쓰일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네, 바로 클라우드와 컨테이너 보안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컨테이너 환경에서 보안 담당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 그 최우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컨테이너 탈출을 막는 것. 만약에 해킹당한 컨테이너 하나가 그 격리된 상자를 깨고 나와서 호스트 서버나 옆에 있는 다른 컨테이너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재앙이거든요. 이걸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도커나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플랫폼들이 바로 이 세컴을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컨테이너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족쇄를 채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안에서 갑자기 커널 모듈을 로드하거나 이니 모듈, 파일 시스템을 마음대로 마운트하거나 마운트, 심지어 시스템을 재부팅, 리부트 하는 이런 말도 안 되게 강력하고 위험한 시스템 콜들은 아예 기본값으로 싹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세컨피가 컨테이너를 그리고 오늘날의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냥 책에나 나오는 이론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수호자처럼 시스템을 조용히 지켜내고 있는 현대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 중 하나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빠르게 다시 짚어볼까요? 첫째, 세컨프는 커널의 300개가 넘는 공격 통로를 확 줄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기술이라는 거. 둘째, 처음에는 너무 꽉 막힌 엄격 모드였지만 BPF 모드로 진화하면서 엄청나게 유연하고 강력해졌다는 점. 셋째, 한번 정하면 못 바꾸고 자식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이 강력한 규칙들 덕분에 보안 정책이 아주 견고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오늘날 클라우드 환경에서 컨테이너 탈출을 막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능과 보안은 언제나 이런 줄다리기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매일 쓰는 웹브라우저를 만드는데 보안을 위해서 시스템 콜을 딱 10개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기능들을 포기하고 또 어떤 기능들을 남기시겠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